제가 배터리팍 시티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It's nice to rent. 렌트는 괜찮아요. 거기 학군이 좋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은 뭐 그리너리도 있고 물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렌트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사는 게 좀 약간 애매하죠. 왜냐면 배터리팍 시티 전체 자체가 시티 메이드 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트윈타워 그거 만들 때 그 땅을 파가지고 한 거를 옆에다 옮겨가지고 만든 게 이게 배터리파크 시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렇기 때문에 랜드리스가 있는 시티가 자기의 이제 랜드로드고 아무리 콘도 빌딩이지만 밑에는 이제 랜드를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 랜드리스가 주는 그 단점이랄까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올라가는 그 렌트는 계속 올라가겠죠. 네, 렌트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랜드리스에 그래서 OK to rent, 렌트하긴 괜찮다. 그 분위기가 괜찮으시다면 좀 약간 city inside of a city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닝을 하시기에는 좀 약간 캐피털 어프리시에이션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빌딩들도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터리팍 빌딩들을 좀 파다 보니 오늘 가져온 이 빌딩 밀레니얼 타워 30 웨스트 스트리트이죠. 네, 이 타워를 쭉 보니 여기는 가격이 올랐어요. 참, 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이거 저도 놀랐는데 2006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어졌고 35층짜리 234유닛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230유닛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 그래도 꽤 뭐 메가톤 아니지만 그래도 큰 빌딩입니다. 근데 여기 빌딩이 어쨌든 올랐어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보시면 이 배터리팍 시티 여기가 말씀다시피 옆에 이렇게 쭉 그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파이다이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제 위에가 또 배터리팍 시티고 이제 위에 학교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유닛 믹스처 자체가 굉장히 저는 스마트하다고 느낀 것이 이거는 이제 세일로 나온 것만 이제 제가 본 겁니다. 근데 원베드룸은 그러니까 16%, 투베드룸 55%, 쓰리베드룸 26%. 그러니까 큰 유닛들이 대체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밀리들이 맞게 되어 있는 빌딩입니다. 그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으신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 안에 보면은 깔끔하죠. 그리고 뭐 리세일 퍼포먼스 좋고. 그래서 어쨌든 어프리시에이션을 보면은 이 컴파운딩 라인은 C라인, 이 투베드룸 라인이 지금 852 스퀘어 프리지 2022년에서 1265까지 2013년도 어쨌든 올랐다는 거죠.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변뷰를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유닛들이겠죠.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프라이스 퍼 스퀘어 프리지 트렌드를 좀 따져보니 2006년도 지었을 때부터 2008년도 그 스판서가 팔 때는 800에서 1200 정도 프라이스 퍼 스퀘어 프리지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로스 피리어스라고 해가지고 1000부터 1400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모든 많은 뉴욕시티 빌딩들이 이 당시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현재 매추얼리티가 돼서 1118 그리고 1600에서 2000 정도까지도 가는 그런 유닛들이 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컴파운딩 되는 에셋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이 빌딩 안에서 이 뭔가가 좋은,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한 일을 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아마 랜드리스도 시티랑 네고시에이션 할 때 그 굉장히 페이버러블하게 된 그런 아마 example이라고 전 또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안에 빌딩 매니지먼트 같은 게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2006년에 지어져서 20년이 지난 동안 물론 뭔가 폭발적으로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모든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특히 뉴욕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뭔가 참차적으로 그래도 오르는 분위기에 있는 빌딩이다. 그래서 좀 약간 놀랐습니다. 렌트도 굉장히 잘 되는데요. 이런 투베드룸 이 유닛 23B 같은 경우에는 뭐 7일 안에 나가는 이런 9,000불 스토어 B 같은 경우에도 층수 차이가 10층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이것도 30일 안에 나갔고요. 네. 그래서 렌트도 나쁘지 않게 쭉쭉쭉 잘 나간다. 그래서 팔리기도 나쁘지 않게 팔리는 매물들이 꽤 있고 렌트도 잘 나가고 어프리시에이션 스코어도 꽤 있는 그런 빌딩이 바로 이 배터리파크 빌딩에서 이 밀레니얼 타워였습니다. 근데 놀란 거는 이 트랜잭션 익sem플을 좀 보면 어쨌든 간 5C 2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852 스퀘어피트 파셔서 11년 가지고 계셨는데
1265가 됐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게인이 뭐 마이너스 뭐 fee 해서 한 40%가 넘는 게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 26D 12년 가지고 계셨는데 33%, 유닛 18G 같은 경우에도 19%, 10B 같은 경우에도 5.6%.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이제 너미널하게 거의 없었던 거니까 4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인크리스가 없었던 거죠. 디프리시에이션이 있긴 합니다. 투베드룸 4G 낮은 층이죠. 17% 떨어졌고요. 11% 떨어졌고 20B 같은 경우에는 9%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유닛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빌딩이긴 하다 지금까지. 그래서 조금 놀랍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도 제 스탠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베럴팍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시티 인사이드 오브 시티, 그래서 it's okay to rent, 만약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원도 조성이 잘 돼 있고 옆에 큰 백화점, 브록필드 백화점도 있고 하지만 뭔가 그 뉴욕스러운 느낌은 크게는 없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고 사는 거는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빌딩이 어프리시에이션이 그래도 적지 않게 있는 빌딩이 있긴 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